네, 안녕하세요. 암정복TV 문용화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PD님, 제가 10년 넘게 암 환자들을 치료를 해왔는데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치료가 안 될 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답이긴 합니다. 그것보다도 매일 겪는 문제가 뭐냐면 왠지 알 것 같아요. 뭐죠? 통증? 빙고, 맞습니다. 김슬기 교수님도 똑같은 네, 저도 지금, 항상 그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똑같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파도 환자분들이 약을 먹지를 않아요. 아프면 바로 약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진통제를 처방해드려도 안 먹고 가져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안 드세요? 라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들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중독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먹으면 내성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정말로 많은 환자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암 환자들이 드시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오해가 분명히 풀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영화나 TV를 보면 암 환자분들이 괜찮다가 갑자기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던데 혹시 그 통증들의 원인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암 환자들이 아픈 원인은요, 첫 번째는 암 때문에 아플 수가 있어요. 암이 커지면서 간을 누른다든지 또는 뭐 폐를 누른다든지 이런 장기를 압박해서 생기는 통증, 또는 암이 뼈로 침투해 들어가서 또는 신경을 건드려서 아프는 통증이 이제 암성 통증인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암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암 환자들도 어떤 장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흉막,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에 염증이 생기면 흉막염인데 흉통이 심하게 되고, 또는 뭐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이제 담낭염, 이렇게 생기면 복통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암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이제 통증을 느끼는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죠. 네, 이것도 굉장히 흔하고요. 뭐 가령 탁산 항암제 맞게 되면 환자들이 근육통이 심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처방을 받는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면 관절통이 심하게 되고요. 뭐 이런 항암제와 관련된 통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다양하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진통제는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진통제 한두 개로만 다 먹어도 그 통증이 다 사라지는 건가요? 이걸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은 진통제로 복용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기저통증을 먼저 잡기 위해서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서방형 진통제, 뭐 타진, 저니스타 이러한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다가 갑자기 훅 아플 때가 있거든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아프다. 이런 거를 잡는 거는 이제 속효성 진통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진통제만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지금 크게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통증의 종류나 성격이 신경통증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통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뼈 통증처럼 느껴지는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와 같은 다른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마약성 진통제를 암 환자면 무조건 다 처방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통증의 강도를 저희가 구분을 하고요. 뭐 낮은 통증, 중간, 높은 통증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 통증 이상의 점수가 되면 그때 이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를 보통 처방을 하게 되고, 좀 낮은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염증을 조절하는 진통제라든지 조금 낮은 단계의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꼭 마약 성분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계속 서방용 진통제가 마약 이 말이 있었잖아요. 일반인이 듣기 마약이란 말이 사실 무서운데 진짜 진통제 마약이 들어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서방형 진통제의 대표적인 약이 아까 타진이라는 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르핀이라는 마약이 들어있고요. 저니스타라고 하는 암 환자들이 쓰는 마약성 진통제에 하이드로모르폰이라고 하는 약이 또 들어가 있고, 또 붙이는 패취로 되어 있는 또 마약성 진통제 드로제식 패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또 여러분들이 꽤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조절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근데 중독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중독 안 되는 건 맞죠? 왜냐면 제가 보호자 입장에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원칙을 지켜서 사용하면 중독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을 지켜야겠죠. 저는 사실 최근에 마약에 어느 정도 중독이 됐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서방형 진통제는 본인이 잘 안 듣는다고 잘 복용을 안 하시고 속효성 진통제를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속효성은 말 그대로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짧기 때문에 이거를 딱 복용하는 순간 바로 통증이 없어져요. 한 15분 만에 없어진다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 약을 찾게 되고 약을 하루에
하루에 4번 내지 6번만 복용을 하셔라라고 분명히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그분은 보니까 6번 이상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는 것 같고 일주일치 약을 처방해 줬는데 한 4일 만에 와서 다시 약을 받아가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사실 굉장히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너무 속효성 진통제를 자주 복용을 하기 때문에 좀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이 흔치는 않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굉장히 예외적인 중독 사례고요. 그렇게 잘 따르기만 하면 사실은 별 문제 없이 중독되는 일 없이 통증을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용 지침을 반드시 잘 따르시길 바라요.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 고통을 빨리 잊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은. 그래서 그냥 약을 그걸 알면서도 먹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 조절이 안 돼서 약을 한 알, 2알 이렇게 본인이 판단해서 드시는 분 종종 봅니다. 그분들의 또 마음을 사실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통증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주사 마약성 진통제로 빨리 통증을 조절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먹는 약으로 여러분들이 통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부작용이 뭐냐면 변비예요, 변비. 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하면 저희는 변비약을 같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좀 졸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변을 좀 잘 못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고 그리고 굉장히 드물지만 심한 부작용은 뭐냐면 호흡 억제,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걸 좀 억제하는 그런 위험성이 아주 드물게는 존재합니다. 이 위험성은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얘기는 뭐냐? 흔치 않다.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심한 부작용은 흔치 않다. 그 정도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누굽니까? 종양내과 의사 암 전문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처방에 대한 경험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패치 이렇게 막 붙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진통제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패치형 진통제도 있는데요. 패치형 진통제가 왜 있느냐 하면은 암 환자들 중에서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구강암이라든지 또는 식도암 약을 잘 삼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그런 암은 아니지만 전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약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너무 고령이에요. 80대, 90대 가까이 되셔서 약을 딱 시간에 맞춰서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 그런 걸 혼자 잘 못하시는 분들은 패치 진통제를 붙이면 되는데요. 요거는 3일마다 한 번씩 갈아서 붙이는 약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약효가 지속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패치형 진통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게 먹은 약은 몸으로 직속 들어가니까 이게 딱 바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패치는 뭔가 흡수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좀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패치형의 효과가 진짜 있을까요? 제가 패치 처방을 해드리면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랑 똑같은 질문 하시네요. 예, PD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왜 패치형 진통제도 괜찮은지 잘 들어보세요. 이 뼈가 있잖아요. 이 뼈 바로 위에 있는 피부가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피부입니다. 거기는 어떤 이제 이런 패치 약을 붙이면 굉장히 흡수가 잘 되고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는데 모세혈관은 우리 몸 전신에 어디든지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이 모세혈관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전신으로 퍼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론 먹는 약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른 먹는 약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암 환자 여러분들의 통증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서 전문가에게 처방받는다면 그런 내성이나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참지 마시고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게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암 환자가 통증 조절을 잘 해야 암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거 참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암 치료 여정을 항상 응원하는 암정복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